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랑 V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개봉 후 첫 무대 인사를 마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과 V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감들이 어떠세요? 감독님 소감이 어떠세요? 예, 오늘 왜 갑자기 날 시켜? 네, 오늘 그 많은 그 팬들 분 그리고 또 일랑 보러 오신 분들한테 인사드렸고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랑이 이제 이번 첫 주말을 맞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세요. 효시 씨는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네, 또 날씨도 너무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반가웠어요. 네. 동원 씨는요? 네, 오늘 처음 무대 인사했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뭔지 자체를 잘 네, 지금 모르겠어요. V 라이브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생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인랑을 개봉하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죠, 무열 씨? 예, 그렇습니다. 어제 공식 SNS에 인랑 V 라이브를 한다고 올렸던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한 통에 모아서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인랑에 대해 궁금한 것 우리에게 물어보랑. 네, 뭐 많죠. 뭐 궁금한 것 다 털어보랑. 속 시원히 알려줘랑. 궁금한 거 다 알려줄 테니 극장에서 영화 보랑.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을 그럼 하나씩 네, 네, 뽑아볼까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저기 진행에 욕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그냥 하라고 하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제 진행 파트 넘겨드릴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저희가 먼저 여기 앞에 네.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질문이 어떤 건지 이거 그냥 뽑았는데 저한테 질문이 정우성님의 굉장한 여중생 팬입니다. 일랑을 촬영하실 때 장진태의 캐릭터에서 어떠한 부분을 더욱 중점으로 찍으셨나요? 예를 들어 외모, 표정, 행동, 차기 같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찍으셨나요? 또한 장진태의 캐릭터에 정우성님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시나요? 현재 6번을 넘게 집중해서 보셨다고 하는 아주 엄청난 팬이시네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예, 아이디. 네, 아이디 말씀드려야죠. 아이디 2/KHW.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영화를 보시고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진태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 소정이다 보니까 햇살에 계속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강도 높은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좀 강인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머리도 조금 짧게 했고요. 그리고 또 햇살에 그을려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뭐 김이나 주근깨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장으로 했고요. 또 이제 또 직업의 특성상 위험의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얼굴의 흉터로 이렇게 또 부각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복의 어떤 군인의 단단함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그 장진태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워낙 그 장진태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말투나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미장센에도 굉장히 민감하신데 이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제 장진태의 어떤 그런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라시는 방향이 정확하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좀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소리가 들어가? 네, 잘 들어가요. 네, 많이 자,
그러면 이제 김무현 씨 예, 한번. 제가 뽑겠습니다. 바로. 네. 예, ID F_F_ 필름 마커 님께서 F_F_ 필름 마커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우성 배우님, 네? 장진태가 네. 만약 임준경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장진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장진태의 시간과 임준경의 시간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장진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임준경이 그 조직 안에서 상실한 거는 인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 본연의 그 자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캐릭터가 임준경이고요. 아마 장진태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의 목적이라는 어떤 조직이 원하는 그런 대의를 더 선택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준경이라는 자기가 애정하는 그 대원이 그런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기도 했고, 혹은 또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임준경과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저희 강병현님께서 뽑아보시겠습니다. 팀장님 뽑혔는데요. 네, 한 장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되게 두껍다. 손글씨를 써서 보내셨네요. 이거는 극중 빨간 망토를 상징하는 이윤희와 늑대로 묘사되는 임준경 두 사이에 생겨나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단순 멜로나 사랑의 감정만은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의도가 따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아이디. 아이디 Variety. 와우, 라이어리. 오. Variety. R이 세 개나 줘봐. 들어가 있어. 예. 랄랄랄랄리. 아이디 버라이언니. 예, 그렇죠. 이제 그 서로 이제 다른 입장에서 만났지만 이제 뭐 케이블 처음 보는 순간 뭐 약간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마음의 동요들이 살짝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카에서 처음 보고 임준경도 그렇고 이윤희도 그렇고 서로 마주보는 눈빛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계속 그때까지도 서로의 어떤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윤희가 좀 더 동요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풀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어떤 그 호흡에서 분명히 이윤희가 임준경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말 아주 조금 뭐 살랑거리는 어떤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윤희는 어쨌든 자기 그 입장이 다르니까 이제 그 감추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마음의 어떤 파장과 동요가 있지만은 서로 이제 가야 될 길들이 있잖아요. 완수해야 될 길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속이고 감추고 그렇지만 끝내 그것을 끝까지 감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계속 집단과 개인, 뭐 시스템과 개인, 그리고 뭐 조직과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집단, 시스템의 어떤 그 임무를 띠러 왔지만은, 그리고 각기 다른 입장으로 왔지만은 조금씩 둘을 만나면서 집단에서 이렇게 좀 개인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이제 그 조금씩 마음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죠. 그래서 임준경이 이윤희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개인으로 이렇게 자각하는 과정 또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 두 사람은 서로 감춰야 되는 사람, 또 속여야 되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랑의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을 연기해 줬고 그 감정을 영화에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효주 씨. 네, 효주 씨. 네. 네, 아이디 이고운님께서 일랑을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이 용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얘기 다 얘기해요? 그럼 현주 씨 먼저 얘기해요.
힘들었던 점은 뭐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날씨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아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캐릭터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럴까요? 아닌데 영화 보면서 그 저도 액션씬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왔잖아요 저희 영화에. 그 액션씬을 보면서 정말 다들 너무 고생했겠다라는 마음이 관객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캐릭터를 구현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였는지도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윤희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게 표현해야 되는 씬들이 많았어서요. 그 씬들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표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많이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영민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 감정의 깊이를 가늠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촬영이었던 것 이게 좀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그 이윤희는 그 한상우랑 같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임준경과 같이 있을 때 구미경을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사연이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감정의 레이어가 많고 입장이 다 틀리고 되게 복잡한 어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잔데 네. 그런 또 복잡하고 입장이 너무 많은 그래서 거기 딜레마에 빠진 그런 어떤 역할을 호주 씨가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였어요. 네, 이제 감정이 깊게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지금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덧붙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자를 상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은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 임준경과 다른 정체성에 대한 또 고민과 그렇죠. 네. 이윤희 대사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갈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 여자의 외로움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너무 촬영 중간중간 느껴져서 네. 되게 외로운 캐릭터구나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어떤 입장에서 만났는데 도망 다니면서 서로 더 같은 처지구나 이런 어떤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어떤 집단 내 어떤 생각에서 자기 개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지점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건널 수 없는 감정들이 이렇게 막 뭉게 피는 그래서 이제 계속 요동치고 네. 또 임준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느낌을 자각하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이 보여줬던 장면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동원 씨는 뭐 어땠어요? 촬영할 때 어땠어요? 저는 뭐 우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단 액션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강화복이라는 걸 입고 이제 연기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또 한편으론 제가 이 영화를 제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의상을 어떻게 제가 언제 입어볼까 싶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힘들었기도 했고요. 그 테스트 촬영을 강화복을 입고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원 씨가 잠깐 그 강화복만 입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헬멧을 쓰고 했는데 헬멧을 쓰고 잠깐 촬영하고 이제 헬멧을 벗었는데 다 젖어 있더라고요. 네, 그때 한여름이었어가지고 네. 네. 그 일단 뭐 너무 이게 바람도 잘 안 통하고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밴드 안에서 이제 밴드로 다 조이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계속 어깨를 잡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피로도도 있고 이 피로한 상태에서 이렇게 몸의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액션 촬영하고 그럴 때 굉장히 큰 난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구나. 네. 겨울에는 추웠고요. 겨울에는 또 이게 또 춥고 희한한 옷이었어요. 감독님은 현장에서 그 강화복을 입히고 연출시킬 걸 그랬어요. 아니 뭐 그럴 생각 있었어요 저는. 네. 생각만 하죠. 집에서 혼자 입어보신 거 아니죠? 너 혼자 못 입잖아. 그래서 집사야지. 이렇게 벽이 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돼. 무열 씨는 어땠어요? 예, 저는 뭐 지금 생각나면 특기복을 말씀하셔가지고 특기복이 좀 안 맞아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동원 형님 사이즈에 맞춰놓고 잘 맞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앉기가 불편했습니다. 네. 안까지만 예. 네. 뭐 그게 생각이 안습입니다. 그 강화봉 얘기는 그냥 건너가고요. 그 한사구 연기할 때 굉장히 저는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저 캐릭터도 참 쉽지 않은 감정선에 놓여 있는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한상우도 뭐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참 불쌍한 인간이고요. 그 어떤 조직에도 결국에는 속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인간성을 상당히 인간성을 자기는 이제 인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직에 속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인물이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 물론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가장 또 과거의 친구였던 임준경이라는 존재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임준경 역을 맡으신 강동원 형님의 이 외모나 피지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네.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감정이. 그게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때 언젠가 그 GV 할 때 한상우가 임준경을 바라보는 마음을 얘기할 때 저 얘기는 관객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임준경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되게 감독님께서는 그걸 이제 옹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렇게 옹심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그 마음속에 박혀 있는 그 알맹이 같은 거 하나가 아주 약간의 각도 변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양갈래 길로 벌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옹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옹심이? 그 말씀 계속 드렸던 임준경이 아니 그 왜 기인하는 최초의 어떤 감정적인 그게 있을 그거는 뭐 것 같아서. 이제 그 극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금요일 사태를 이제 같이 겪으면서 네. 그 한상우는 이제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은 이제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고 공안부에서 이제 어떻게든 그 살아남기 위해서 공안부 내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임준경은 트라우마를 같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기대 안에 남아서 네. 계속 특기대 안에서 이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네.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힌트를 얻었던 게 저의 전 같이 다녔던 매니저가 13세 이하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랑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 같이 이제 옛날에 뛰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TV에 나와서 뭐 국가대표나 프로팀에서 뛰는 걸 보고 봤을 때 그런 마음들, 뭐 그런 쉬운 감정으로 좀 네.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주 거대한 막 그 질투심이나 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거였어서 예. 그냥 사건들이 이제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뭐 촬영이 특별히 힘드셨어요? 다 힘들었고 빨리 네. 뽑을게요. 6 맞나? 예. ID HYOJ 님. 전 남산 액션씬이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김무열 배우가 강동원, 한효주 배우가 타고 있던 차를 박는 장면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라고 생각합니다. 카체이싱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고 싶어요. 몇 번을 촬영하신 걸까요? 그게 한 번 박으면 차가 이제 바로 이제 박살이 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준비를 꼼꼼히 완전 사전에 완전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실수가 나면 안 되는 거라 그 카체이싱은 다 한 번에 오케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오케이가 안 나면 그거는 못 쓰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초긴장 상태로 촬영을 했고 또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차들이랑 사람들이랑 이제 막 많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안전사고에 되게 유의하면서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긴장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보니까 일랑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 이제 그걸 못 봤는데 한번 제가 더 언급을 한다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단 그 특기대 내 중심으로 된 뭐랄까요, 부패 그 권력 기관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 비밀 결사체 같은 존재고, 한마디로 미래의 의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중간에 동원 씨가 한 번에 오케이 안 됐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그 박는 거는 세 테이크 갔었어요. 예. 2테이크 가고 약하다 그래서 3테이크 때. 그냥 컨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이 그날 저는 감독님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내가 화를 내? 저 화 안 내시는 것 같은 말투로 그 무열이가 하기 힘들면 빨리 스턴트로 바꿔. 맞아요. 지금 이렇게 화를 이게 화내셨구나 저는 알았어요. 미래의 의열단 하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더 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미래의 의열단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올려주셨어요. 의열단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가장 무서워했던 비밀리에 조직된 그 무장 그 테러 단체, 그 항일 운동하는 단체잖아요. 그 밀정에서도 이제 그 의열단의 어떤 얘기를 했었고, 또 암살에서도 이제 의열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비밀리에 조직이 돼야 되고 가장 강력한 그 훈련된 고도의 암살 그 단원들,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도의 훈련되고 조직화된 어떤 그런 그 단원들이고, 그리고 특기대가 중심으로 돼 있지만은 뭐 특기대 핵심들이 다 있긴 하죠. 그 김철진도 그렇고, 특히 임준경이 일랑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 주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장진태고, 그게 일랑의 실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됐지만 또 이제 그 어떤 암살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뭐랄까 그 배신자에 대한 처단이랄까 이런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강력한 타격을 준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의로운 일을 하는 어떤 비밀 결사체라는 어떤 의미에서 의열단이라는 그 비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트가 지금 20만 개가 넘어왔습니다. 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김철진도 인랑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맞습니다. 인랑의 뭐 막내 대표 넘버 2라고 할 수 넘버 있겠죠. 2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우성 오빠가 이렇게 잘생겼어요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질문들이 빨리빨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녁은 드셨나요? 아직 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맛저녁 하시길 바라고요. 맞죠. 자, 네. 네, 진행장, 네 감사합니다. 열무 귀여워, 열무. 제가 오늘 김무열 씨 별명이 열무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지금 열무냉면이 철이라고 써있더라고. 아 정말요? 그래서 그렇구나. 유치원 때부터 별명입니다. 네. 항상 여름 때만 되면 열무김치 냉면 게시했다고 저한테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아 그래요? 애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열무김치 냉면 게시했대. 네. 그 원작과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지금 아이디는 인지를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원작과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원작에 대한 오마주들이 되게 많이 일단 영화에 반영을 했고요. 그 강화복도 그렇고, 또 원작에서는 대규모 앞에 시 장면도 그렇고, 또 빨간 망토 소녀였던 그 동화에 대한 모티브도 그렇고, 또 그 어떤 나를 사랑한 스파이지만은 그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그 심리들도 그대로 거의 갖고 왔고요. 근데 원작은 좀 더 암울하고 모호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인물들도 뭔가 이렇게 초연한 그런 어떤 인물들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작보다도 더 이렇게 좀 인물들의 감정을 좀 더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원작은 되게 뭐랄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데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련을 준 인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었고 또 뭔가 좀 뭐랄까 그 위안을 주고 싶었고 뭐 좀 그런 의도였어요. 근데 막 일부러 해피엔딩을 끝내야지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제 이 주제가 이 모든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렇게 벽에 어떤 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앞에 삶에 어떤 벽들을 많이 가는데 그걸 사실은 뚫고 앞으로 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직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집단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 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나가고 싶은데 자꾸 뭐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 두 사람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남산 그 타워의 전망대에 이렇게 유리벽으로 갇힌 두 남녀, 뭐 지하수로도 그 인물을 계속 이렇게 막고 있는 벽들, 한상우도 마찬가지. 한상우도 벽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죽어서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뭐 그러니까 그런 이 벽들에 대한 그 메타포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차신도 사실은 막혔던 철로를 뚫는 얘기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는 걸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어디를 다시 넘어가자 가보자 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희망을 주고 이제 그 지점이 원작과 가장 다른 지점이기도 네. 합니다. 마침 여기 이제 새드 엔딩에 대한 질문이 이 의사가 올라왔는데 감독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왜 엔딩을 그렇게 하셨는지 답이 되신 것 같고요. 영화를 보면서 장진태가 인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예, 인랑의 수장입니다. 장진태는. 두목님 같은. 네. 저는 심지어 이제 영화 전문적인 분도 저한테 아니 임준경이 그러니까 임준경이 인랑이라는 거죠. 근데 임준경이 혼자 인랑인 게 왜 반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반전은 아닌 거고 반전도 아니고 뭐 제 포스터에 제 얼굴에 인랑이라고 써있는데 반전이 될 그게 이제 아마 그 이윤희에게 네. 그 임준경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 씬 자체를 그게 내가 보니까 사람 그 관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이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윤희가 무너진 지점은 너가 우리를 미끼로 써서 이쪽으로 데려온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너를 통해서 공항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가 역이용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식으로 따로 설명으로 그래서 임준경이 일랑이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설명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관객분들이 일랑이라는 것에 놀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네. 그걸 더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윤희가 사실은 그 또 끝까지 속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왔는데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왔잖아요.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또 속이고 마는구나.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진정성이 외면당하고 부정당하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 목걸이의 어떤 그 위치추기를 눌렀는데 이제 오면서도 계속 내가 순간적으로 한 거지만 계속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면서 이제 딱 그 내가 속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와보니까 자기가 속은 이런 네.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놀래서 이제 무너지는 과정 중에 쭉 그 장진태가 설명을 하면서 일랑이다까지가의 어떤 그 시간 때문에 일랑이다라는 데에 놀라움을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 사실 큰 어떤 그 무너짐은 이제 그 앞 자기는 속인 거에서 괴롭혀서 왔는데 결국 자기가 속았다는 어떤 그 입장에 대한 어떤 감정의 어떤 진폭이 커져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임준경은 이윤희의 정체를 언제부터 알았냐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건 뭐 사실상 시점은 처음부터 놓아도 되고 중간에 조금 후반부에 놓아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편집상으로는 미리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가는 게 일단은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좀 멜로 감정이 빠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둘 다 서로가 의도가 그렇죠. 있어서 의도가 이제 있어서 이제 접근이 그거 알면서 받아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막 설명을 하니까 이게 다 스포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포 그만 스포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아직 말씀하시고 이게 아직 안 본 사람도 네. 그런
그런 아니, 거구나. 근데 오 마이 질문이 갓. 와서 김-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질문을.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정보를 듣고 오히려 보시는 게 영화를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큰 스포가 있는 영화라는. 근데 알고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27만 개가 이제 하트가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그만큼 이렇게 되게 밀도가 되게 높고 그 아주 섬세한 연기들을 보여주셔서 아마 알고 보셔도 네. 그거를 그 섬세한 연기의 그 밀도감을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아마도 생각이 알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슬슬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증 좀 풀리셨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저희의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새롭게 이해되는 어떤 인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극장에 가서 다시 한번 영화를 즐기셔도 또 새로운 인랑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예.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마무리 인사 한 분씩 하시고. 네. 네, 그 새롭게 시도하려고 했고 또 한국 영화에서 못 보던 비주얼과 어떤 컨셉들을 여러분께 즐겁게 영화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 새로운 시도한 부분들 그리고 통쾌한 액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즐겁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일랑이 하나의 특별했던 영화, 인상 깊었던 어떤 잔상이 많이 남는 영화 이렇게 기억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해서 좀 즐겁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대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가웠습니다. 영화 인랑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네. 네, 인랑 이제 첫 주 이제 주말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만 더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인랑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꼭 보시고 주변 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 토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글 많이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빨리 또 지나가고 또 이렇게 또 풀어드려야 될 얘기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못 읽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사이에서 또 30만 개가 넘는 하트를 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그럼 다음 주 무대 인사 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무대 인사에는 그 인랑의 에이스, 특히 내 에이스 김철진, 우리 최민호 군도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랑 이행시 한번 부탁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인랑 이행시는 제가 제일 잘 붙인 것 같아요. 인간사 랑만이 최고야.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저희 잘 보내시고요. 저희 인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게 났나? 이게 계속 이게 꺼도 소리가 나가거든요.